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관세 중단과 관련한 가짜 뉴스까지 퍼지면서 뉴욕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미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개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전역의 수백 명 이상의 유학생 비자를 사전 통보 없이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 등 유학생들의 범죄 기록 데이터를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말 동안 중서부와 남부 지역에 폭풍이 불어닥치면서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21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티로폼 용기 사용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 in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첫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상승했던 주가는 백악관이 가짜 뉴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일제히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최악의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 증시가 오늘은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다우 산업지수는 0.91%, S&P 500 지수는 0.23%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0.1% 상승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미 증시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에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중단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쏟아지면서 일제히 상승 반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로 알려진 헤지펀드 매니저 빌 에크먼이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90일 정도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글을 올렸는데 미국 언론들이 이를 상호 관세가 잠정 중단될 것이라고 확대 해석해 보도한 겁니다. But your response to an ally, Ken Ackman, saying that, would you consider that? I think that the president is going to decide what the president's going to decide. 백악관도 즉시 가짜 뉴스라고 수습에 나섰고 3대 지수는 일제히 출렁였습니다. I think there was a rumor that there was a 90-day pause, which the White House has since denied. 특히 아이폰 생산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애플 주가는 3.67% 하락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3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관세 충격파와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프랑스와 독일, 영국 증시도 일제히 4% 넘게 하락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보복 관세를 취소하지 않으면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는 즉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도 했는데 그렇다고 강경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한국의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내일 워싱턴을 찾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똑같은 34%의 맞불 관세 계획을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추가 압박 조치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이 8일, 즉 내일까지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9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If that tariff isn't removed by tomorrow at 12 o'clock, we're putting a 50% tariff on above the tariffs that we put on. 중국이 요청한 대화도 취소할 거라며 타격은 중국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회담을 요구한 다른 나라와는 즉각 협상을 시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차량을 포함한 공산품에 대해 서로 무관세를 적용하자며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We stand ready to negotiate with the United States. Indeed, we have offered zero for zero tariffs for industrial goods. 미국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은 관세만이 아니라 농산품 수입 규제도 문제라고 했고 특히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추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전 세계 160개국이 부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체제 변경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엔 일본 이시바 총리와 25분간 전화 협의를 했는데 회담 직후 일본이 무역에서 미국을 매우 나쁘게 대했다고 SNS에 또 글을 올리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일본은 대규모 협상단을 보내 끈질기게 상호 관세 면제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이곳 시간 내일 즉 8일 워싱턴을 방문해 무역 대표부 등과 협의에 들어갑니다. 일본은 물론 칠레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게 책정된 25%의 상호 관세를 낮추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의 마음을 바꿀 치밀한 전략이 마련됐는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른바 핸즈오프 시위가 미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민권단체와 노동조합 등 150여 개 민간단체가 주최한 이번 시위는 지난 5일 하루 동안 50개 주의 주의사당과 연방 건물, 공원 등 1,40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와 복지, 공공서비스를 빼앗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시위대는 억만장자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이민자와 소수자를 겨냥한 정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I mean, it doesn't change our movement. We've known from the beginning what was going to be happening,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build our communities so that we have fail-safes in order, so that we're supporting each other, so that we aren't fearful for what comes next.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는 LA 다운타운을 비롯해 토렌스, 롱비치, 산타클라리타 등 12곳에서 시위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시위는 미국을 넘어 런던과 파리,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주말 미 전역에서 수백 명 이상의 유학생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UCLA는 어제 연방 당국으로부터 재학생 6명과 최근 졸업생 6명의 비자가 취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졸업생 6명은 미국 대학 졸업 유학생에게 제공되는 취업 허가 프로그램인 OPT까지 종료됐으며 해고 통지서에는 개인 비자 프로그램 약관 위반으로 비자가 취소됐다고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UC 버클리의 유학생 6명을 포함해 다른 UC 캠퍼스들에서도 최소 30명 이상의 유학생 비자가 사전 통보 없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취소 사유에 대해 밝히지 않은 가운데 최근 시위와 관련되지 않은 학생들의 비자마저 취소되면서 유학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se international students, like our friends, our peers, our coworkers, right? I could be sitting in a lab one day and find out that the person sitting next to me or across the aisle from me just doesn't return. 이 같은 조치는 지난주부터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컬럼비아 등 미 전역의 대학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각 대학 측은 피해 유학생 명단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학생 비자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 행정부가 유학생들에 대한 범죄 기록 데이터를 검색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들에 대한 정책을 대폭 강화해 반미 시위에 가담한 정황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 기록을 집중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 3월 31일 과거 음주운전 기록을 이유로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유학생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텍사스 주립대학교 어스틴 캠퍼스에서도 인도와 레바논 출신 유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됐으며 이들 역시 대학가 시위가 아닌 범죄 기록이 포착됐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 측은 교통법규 위반을 포함한 경범죄 기록만으로도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사전 통제 없이 즉시 자진 출국하거나 구금 후 추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 유학생들에 대한 신원조회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국 유학생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 중서부와 남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21명이 숨지고 900만 명에게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이어진 폭풍으로 테네시에서 10명, 미주리 3명, 켄터키 2명 등 여러 주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켄터키주는 4일간 15인치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주 저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I've seen homes underwater that have never had water. I don't think people were ready. Got a lot of water and a lot more to go. 루이빌에서는 하루 만에 강수위가 5피트나 상승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제방이 무너지면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앤더슨 카운티 소방당국은 주말 동안 40명 이상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인한 토네이도도 90건 넘게 보고됐고 홍수는 중서부에서 동남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까지도 홍수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칸소강과 미시시피강, 테네시강, 오하이오강 등 주요 하천의 범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골프카트를 덮쳐 부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 경찰국은 이번 사고가 일요일 오후 미들랜드의 불크릭 골프장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는 58살 매튜 콜린스 시니어와 29살 아들 매튜 콜린스 주니어로 당시 골프를 즐기다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피해 골프카트에 대피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아들이 탄 골프카트를 덮치면서 두 사람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특히 아들 콜린스 주니어는 콜럼버스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으로 확인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온라인을 통해 모금 페이지를 개설하고 장례비와 추모비 마련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티로폼 용기 사용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활용구 캘 리사이클은 스티로폼으로 알려진 발포 폴리스티렌 EPS 식품 용기의 유통과 판매를 공식 금지했습니다. 이번 금지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었지만 실제 단속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그동안은 식당 등에서 계속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단속이 시작되며 EPS 제조업체는 스티로폼 컵과 일회용 도시락 용기 등 EPS 제품을 캘리포니아 내에서 판매하거나 유통, 수입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단체는 스티로폼 제품이 재활용이 거의 되지 않고 해변과 바다에 버려지는 등 환경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발암 의심 물질 등 유해 화학 성분도 포함돼 있어 건강에도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내 130개 이상 도시와 10개 주에서는 스티로폼 식품 용기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시행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빠르면 이번 주부터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단속 방식이나 위반 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인 식당 등에서도 스티로폼 용기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업계와 음식점들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가디나에서 코코넛 오일을 싣고 달리던 대형 트럭이 전복되면서 고속도로 연결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 낮 12시 30분쯤 남쪽 방향 110번 고속도로에서 동쪽 방향 91번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대형 트럭이 중심을 잃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에 실려있던 코코넛 오일이 도로에 쏟아지면서 운전자는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왔고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즉시 시그 얼럿을 발령하고 도로를 전면 차단했습니다. 도로는 오후 5시 30분쯤 재개통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헐리우드까지 도심 4.75마일 구간이 차량 없이 시민에게 열렸습니다. 어제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차 없는 거리 시클라비아 행사는 LA 한인타운 벌몬트 애비뉴에서 출발해 헐리우드까지 구간의 차량 통행을 막고 시민들의 공간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거리에는 미술과 음악, 음식 등 다양한 부스가 마련됐고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도로를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차 없는 거리를 만끽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 부스에는 한국 기업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It's wonderful. It's a great way to see the city in a different way and to be out among the people. It's wonderful. They got really excited when they saw Line Friends. We went to a store in Hollywood last week, and so they were super excited to see it again. We love having the ability to walk on the streets without traffic. It's stress-free. Lots of local businesses were here and great food. I like the pace of being able to walk and bike instead of the hustle and bustle of driving. So I'm really happy to do this, and it allows us to see Koreatown, her neighborhood, in a very different way than just being stuck in a car. 한편 LA시와 메트로가 주최하는 시클라비아 행사는 LA시의 친환경 대표 행사로 꼽히며 지난 2010년부터 개최돼 왔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정치적 의견 차이로 몸싸움을 벌이다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를 운항한 기장과 부기장이 업무를 마친 뒤 현지 호텔에서 정치적 견해를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주먹 다짐으로 이어졌고 쌍방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또 다른 기장 한 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중앙상벌위원회를 열고 폭행에 가담한 기장과 부기장에게 면직 등 중징계를 내렸고 함께 있었던 기장에게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한항공은 해당 사건은 비행 후 체류 중 발생했으며 다음 날 운항 스케줄에는 차질이 없었다며 동일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사내 지침 재강조와 내부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면책 특권이 사라지면서 이젠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인 걸로 파악되는데요. 이어서 윤 전 대통령 직접 조사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율을 시작한 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가져온 직후인 지난 2월 말입니다. 김 여사 측에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총 81차례 3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냐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누구를 공천조라고 해본 적이 없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뒷말이 많았습니다. 선관위 수사 의뢰 이후 9개월이 지나서야 첫 압수수색에 들어가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뒷북 압수수색으로 명 씨의 휴대폰을 제때 확보하지도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컸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창원지검 수사팀 인력만 보강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을 확인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김 여사가 통화한 전모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남편이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김 여사는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지난해 총선 공천 과정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게 명씨 측 주장입니다. 검찰은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김 여사를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했다 특혜 논란이 거셌던 만큼 검찰이 이번에는 검찰청사에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내일 친명계와 비명계를 아우르는 통합형 대선 캠프를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명계에서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첫 출사표를 던집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내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계획입니다. 당초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거라고 공공연히 예고해왔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니 내일 지도부 회의에서 공식 발표하는 일정이 유력해진 겁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 일정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곧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꾸리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사퇴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그러면은 당의 경선에 필요한 기구들이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선 캠프 인선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해찬계로 꼽히는 5선 윤호중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 4선의 윤우덕 의원이 정책본부장에 내정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친명계인 3선 김영진 의원, 개파색이 옅은 강훈식 의원이 정무와 캠프 실무를 총괄하는 걸로 알려졌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도 발탁하면서 개파 없는 당 통합에 방점을 뒀습니다. 비명계에선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열겠다며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고 나섰습니다. 중도 확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어대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출마합니다. 선거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선거는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친문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주 후반부,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번 주 중에 각각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비명계 주자들은 중도 확장성을 내세우고 개헌에 나서겠다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1강 체제를 흔들기 쉽지 않다 보니 출마 시기나 첫 메시지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증시도 전 세계를 강타한 관세 충격에서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급락하면서 오전부터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환율도 30원 넘게 올라서 5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과 함께 곤두박질 쳤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5% 넘게 급락하면서 개장 12분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매도 호가를 5분간 정지시킨 겁니다. 사이드카 발동은 역대 최대 낙폭을 보였던 지난해 8월 검은 월요일 이후 8달 만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강행과 이에 따른 글로벌 증시 불안이 한국으로 옮겨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증시는 5.57%, 137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2320대로 무너졌습니다. 코스피가 2400선 아래로 떨어진 건 2023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팔아치우며 하락장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시총 상위주가 줄줄이 내렸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112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 넘게 하락했습니다. 환율은 치솟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3.7원 급등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하락했던 만큼 고스란히 다시 올랐습니다. 일본 엔화는 강세를 띠며 원엔 환율도 3년여 만에 100원당 1,000원을 넘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건 결국 경기 침체인데 소비가 좀 둔화되고 있잖아요. 미국의 고용도 견조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경기 침체와 유동성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유동성 공급에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대응 회의를 연 한국은행은
미국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오는 9일부터 적용되면서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 생산 기지를 둔 한국 기업들 모두 초긴장 상태입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앞다퉈 미국과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탄핵 정국에 빠진 한국은 협상을 위한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LG전자가 발표한 1분기 영업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매출 22조 원,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역대 최대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발 25%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앞으로의 실적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아시아 생산기지도 문제입니다. LG는 46% 관세를 맞게 된 베트남의 가전 공장을, 34%가 부과된 중국에는 모니터와 노트북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수익성을 고려할 때 관세를 제품 가격 없이 맞이하게 되면은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은 당연히 전방의 수요가 줄어들겠죠. 삼성전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은 36% 상호관세가 부과된 태국을 비롯해 베트남과 중국에서 가전제품과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관세를 맞게 될 반도체 역시 아시아 공장에서 조립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직접 미국으로 보내는 물량은 많지 않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을 통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물건들이 좀 있어서 간접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핵심 수출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피해 멕시코나 미국 등지로 옮겨 생산량을 조절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약 10개 생산 거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에 따라서 얼로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파고를 좀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상호관세 발표 이후 아시아 정상들은 일제히 협상에 나섰습니다. 베트남의 럼 공산당 서기장은 미국을 향해 0% 관세로 물품을 수입하겠다며 물러섰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르면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에 급파하기로 했지만 대선이 마무리될 60일간 리더십 공백기를 맞게 된 상황이라 대미 협상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급등한 쌀값을 내리기 위해 비축미를 방출했는데도 쌀 소매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슈퍼마켓의 쌀 가격은 13주 연속 올라 2022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슈퍼에서 판매된 쌀 5kg의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약 100원 오른 우리 돈 42,000원 선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비축미를 방출했는데요. 입찰을 통해 비축미 14만 2천 톤을 방출했고 2차 입찰을 거쳐 비축미 7만 톤을 더 풀었습니다. 1차로 방출된 비축미는 지난달 하순부터 일부 소매점에서 5kg에 우리 돈 3만 5천 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아직 전체 쌀값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일부 슈퍼에서는 비축미가 유통되지 않아 쌀 5kg이 우리 돈 5만 4천 원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여름부터 유통량 부족으로 쌀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당국은 쌀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면 3차 비축미 방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수도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당국이 시위 도중 구금된 이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정부가 일축했습니다. 튀르키예 법무장관은 현지 시간 7일 알몸 수색이나 고문 등의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고 고문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체포된 시위대 중 미성년자가 포함됐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일부 청소년은 석방됐고 나머지 인원도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 공화인민당 대표가 에르도안 대통령을 군사정부 수장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남부 선전 난산구 인민법원은 지난달 10일부터 살아있는 샤마거 100톤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 시작가는 400만 위안, 우리 돈 약 8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악어들은 원래 2005년에 설립된 한 회사의 소유로 한때는 등록 자본금이 100억 원에 달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채무 불이행으로 자산이 압류되면서 법원이 청산 절차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응찰 마감일인 5월 9일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천 명 이상이 해당 경매 사이트를 조회했지만 아직 악어를 사겠다고 응찰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샤마거는 중국에서 2003년부터 상업적으로 사육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야생동물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제강점기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 등이 숨진 조세이 탄광 유골 발굴 지원과 관련해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어제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계자들의 납득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면 주저하지 않겠다며 필요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게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시민단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유골 발굴에 나선 데 대해서는 고귀한 일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이시바 총리는 유골이 유족에게 돌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발굴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얘기한 거를 연결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내가 왜 내 보험까지 올려놔야 돼요? 만약에 뒤에서 와서 나를 박았으면은 내가 보험이 없어도 나를 보호해줘야 되지 않아요? 뒤에서 와서 박은 사람의 잘못인데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답변은 좀 틀립니다. 캘리포니아에는 Proposition 213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법이냐면은 Proposition 213는 내가 법을 잘 지키는 자세에서 법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서 와서 누가 내 차를 박아도 내가 그 상황에 보험을 안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내가 다른 말로는 법을 안 따르고 있었다 하면은 법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한결이 많이 잘라지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따르게 말을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뒤에서 와서 단을 박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황에서는 내가 보험만 있었으면은 차도 고치고 나도 치료받고 치료를 받은 후에도 앞으로도 아플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역할이 나옵니다. 하지만 Proposition 213는 얘기를 하는 게 내 잘못이 아니었다. 뒤에서 와서 나를 박았다. 그런데 나는 보험이 없었다 하는 경우에는 법은 내 차 고쳐주는 거는 보험으로 도움을 받으지만 non-economic loss, 그러니까 future suffering and damage, 앞으로 내가 피해를 볼 나머지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최소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나도 따라서 차 보험을 가지고 있는 역할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Proposition 213을 나누면서 꼭 우리 보험 가지고 있는 것을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도용한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대전 시내에서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가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한밤중 고개 운전을 벌인 운전자의 정체 함께 보시죠. 적색 신호등에 교차로를 쏜살같이 지나가고 급 차선 변경 칼치기는 기본, 중앙선도 서슴없이 넘나듭니다.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뒤쫓는 수차차를 따돌리려 과속 방지턱도 점프하듯 넘어버리는데요. 대전 시내에서 위험한 난폭 운전을 이어가던 운전자 결국 20분 만에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 4명 모두 10대 청소년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면허증 도용 사실을 알아차린 렌터카 업체 직원을 들이받고 차를 몰고 달아났고요. 경찰에 운전을 해보고 싶어 차를 빌리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겁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오토바이 한 대가 3차선으로 가고 있죠. 얼핏 평범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니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볼까요? 오토바이 한쪽으로 검은색과 흰색 운동화를 신은 발이 나와 있죠. 몇 개로 보이시나요? 목격자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석 앞 발판 쪽에 다른 동승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다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탄핵 인용 결정을 전하는 신문 호외를 사고 판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날 주요 신문사에서 발행된 호외는 한 부당 3,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탄핵 선고 당일인 4일까지 배포된 여러 신문사의 호외 모음은 3만 원이 넘는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호외는 정규 신문이 아닌 중요한 소식을 긴급하게 알리기 위해 임시 발행하는 특별판인데요. 비상계엄부터 탄핵 국면까지 역사적인 순간을 종이신문으로 직접 소장하려는 젊은 층 사이에서 탄핵 굿즈, 역사 굿즈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럭비 경기장 지붕에 낙하산을 탄 사람이 매달리는 사고가 났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경기장 지붕에 기다란 천이 늘어져 있죠. 자세히 보니 낙하산에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관중들도 혹시라도 떨어질까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그 사이 소방관들이 사다리를 올리고 서둘러 구조에 나섭니다. 현지 시간 6일 프랑스 남부 툴루즈의 한 럭비 경기장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낙하산을 타고 날아와 경기장에 착지한 후 시합에 쓰일 럭비공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려다 낙하산이 높이 45m의 경기장 지붕에 부딪히며 걸리고 만 겁니다. 다행히 소방관들이 사다리를 올려 신속하게 구조했고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이 사고로 경기가 40분 지연됐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동물원에 사는 멸종 위기종 갈라파고스 땅거북이 100살이 다 된 나이에 처음 엄마가 됐습니다. 부화에 성공해 지금까지 4마리의 새끼가 태어났는데요. 부모가 된 암컷과 수컷 모두 나이가 100살에 달하고요. 특히 어미 거북인 마미는 이 동물원에 들어온 지 90여 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새끼를 품에 안았다고 합니다. 갈라파고스 땅거북의 평균 수명이 200년 가까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꽤 늦게 엄마가 된 셈인데 마미는 서부 산타크루즈 갈라파고스 땅거북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어미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육지 거북 가운데 가장 크기가 큰 거북으로 꼽히는 갈라파고스 땅거북은 국제 멸종 위기종으로 16세기만 해도 25만 마리 이상이 서식했지만 지금은 약 15,000마리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 밖으로 고개만 내민 소들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몸이 반쯤 잠긴 채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소도 보이는데요. 현지 시간 5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도시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거리 곳곳이 물에 잠겼고요. 미처 피하지 못한 동물들이 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떠내려가는 모습을 한 주민이 촬영한 건데요. 지난 주말 내린 비로 홍수가 발생하자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요. 주민 4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7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